네,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죠. 먼저 중앙정치 체제, 그 다음 조선시대의 관직은 경관직과 외관직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조선의 중앙정치 체제, 먼저 정비를 보면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가 됩니다.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되죠. 세조 때 호전과 형전이 완성이 되고요. 성종 때에 가서 경국대전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법제화로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리 조직을 살펴보면 문반, 무반, 양반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었다? 18등급으로 되어 있었다. 문무양반 18등급.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관직 체계를 보면 경관직과 외관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관직은 중앙관직을 얘기하겠죠. 외관직은 지방관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관직과 외관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왕이 있고요. 중앙관직들이죠. 이게 경관직. 경관이 좋다. 그건 아닙니다. 자, 외관직. 외관이 멋있어가 아닙니다. 중앙관직이 경관직이고요. 지방관직이 외관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경관직은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행복해요. 자, 경관직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다. 의정부와 육조. 육조에는 이호의 병형공이 있죠. 그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호의 병형공, 육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정부가 국정을 총괄하는 거죠. 그러면 육조에서는 이걸 집행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명령을 집행하는 게 이 육조입니다. 이조는 문관인사 공훈을 담당하고, 호조는 호구 조세를 담당하고, 그다음 예조는 외교 교육 과거 뭐 등등을 담당하고, 병조는 국방 무역 이런 걸 담당하고, 형조는 법이죠, 법. 그죠? 그리고 뭐 노비 뭐 이런 걸 담당을 하죠. 그다음 공조는 토목 건축을 담당을 합니다. 이게 육조였어요. 크게 보면 왕이 있고요. 왕 아래에 중앙관직인 경관직, 지방관직인 외관직이 있고, 그리고 경관직을 보면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인 체제였죠. 그리고 여기에 의정부와 육조 외에 추가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돼요. 먼저 뭘 정리하면 되냐면 왕권 강화 기구가 있더라.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 그게 두 가지가 있다. 누구다? 의금부와 승정원.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의금부와 승정원. 의금부는 어떤 특별 사법기관. 그래서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려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뭐 대역죄인들, 그죠? 또는 강상죄인들, 삼강오륜, 삼강오상을 무너뜨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스렸죠. 의금부에서. 승정원은 뭐였죠?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권 강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보면 왕 아래에 경관직, 외관직이 있는데 경관직엔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었고, 그다음 왕권 강화 기구로 의금부와 승정원이 있었다. 그다음 언론 3사가 존재합니다. 언론 3사, 언론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언론 3사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세 개의 기구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언론 3사,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습니다.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죠. 이 언론 3사예요.
네, 언론 3사를 얼른 배울까요? 이 언론 3사의 사헌부는 우리가 고려의 중앙정치 제도를 다룰 때 사중어헌 요거 혹시 기억나나요? 사중어헌이 뭐였어요? 감찰 탄핵기구였어요. 여기는 신라, 사정부, 발해는 중정대, 고려는 어사대, 조선은 사헌부가 되죠. 조선의 사헌부는 감찰 탄핵기구였다. 그 다음 사관원은 간쟁기구였죠. 잘못을 간하는 간쟁기구. 그 다음에 홍문관은 성종 때 세워지죠. 원래 세종 때 집현전이 있었는데 이 집현전을 계승해서 성종 때 만들어집니다. 홍문관은 학술 연구, 토론, 또 왕의 자문 역할을 담당했죠. 이런 걸 홍문관에서 했습니다. 사관원과 관련돼서 여러분 고려에서 정말 중요한 제도를 하나 우리가 다루었죠. 뭐였죠? 사헌부 사관원과 관련되어서 고려에서 대간제도라고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대연왕 서간뽕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대연왕 서간뽕. 대연왕 서간뽕이 뭐냐? 대간제도가 있었는데 대간제도죠. 대간제도. 고려 시대에는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이루어져 있었죠. 대간. 근데 그들이 뭘 했다? 서경, 간쟁, 봉박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서경은 관리 임명과 법령 개폐 시의 동의권, 간쟁은 잘못을 간하는 거였죠. 봉박은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거였죠. 봉박, 면박당하는 거네, 그죠? 대연왕 서간뽕인데 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다시 한번 다 하게 되네요. 이 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관과 간관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대관은 어사대가 되고 간관은 낭사였어요. 중소문화성의 낭사. 이 대관은 감찰 탄핵기구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조선으로 넘어오면 조선의 감찰 탄핵기구는 사헌부가 되는 거죠. 사헌부. 그 다음 고려의 이 낭사의 역할이 사관원이었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헌부와 사관원이 조선시대의 대간이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무슨 역할을 했다? 서간봉, 서경, 간쟁, 봉박권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대연왕, 서간뽕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요 정도 살펴보고 우리 이제 본문으로 또 돌아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관직엔 경관직과 외관직이 있었다.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이 있었죠. 경관이 좋고 외관도 좋아. 그죠? 자, 왕 아래 왕이 먼저 있죠. 왕이 있고요. 경관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요? 외관직이 보이죠. 외관직. 그리고 경관직은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의정부와 육조를 큰 틀로 보라고 그랬죠.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육조는 이호의 병영공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로 보라고 했어? 다시 왕권 강화기구로 보라고 그랬죠. 승정원과 의금부. 그 다음 언론기관 언론 3사가 되겠죠. 언론 3사. 언론 3사.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언론 3사. 그래서 3사, 언론 3사를 우리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고 행정 담당했던 한성부, 그죠? 역사 편찬 등을 담당했던 춘추관, 그 다음에 국립대학이었죠. 성균관이 존재를 했습니다. 외관직은 팔도 그 지방 행정체계가 팔도 아래 부모 9년이 있었죠. 그래서 이 팔도에는 관찰사가 파견이 돼요. 여기도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관찰사가 파견이 되고 부모 9년에는 수령이 파견되죠. 이제
고을의 크기에 따라서 부, 목, 군, 현으로 나뉘는데 이건 좀 대등한 관계였어요. 물론 인구수가 여기가 맞겠죠. 부, 목, 군현 순서로. 명칭은 달라요. 수령의 명칭은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뭐 이런 식이었겠죠. 이런 식입니다. 자, 다시 보면 왕 아래에 경관직이 있었고 외관직이 있었다. 경관직은 의정부와 육조가 큰 틀이었다. 그리고 왕권 강화기구로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었고 언론 3사가 있었고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 등이 있었다. 외관직으로는 팔도, 부목군현이 있었고 팔도에는 나중에 관찰사가, 부목군현엔 수령이 파견되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관직, 중앙관직을 보면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다. 의정부는 뭘 했다? 국정을 총괄했다. 국정을 총괄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기구였죠. 그다음 육조,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었다. 이제 여기서 실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언론 3사가 있었다.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이다. 그다음 의금부,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승정원, 왕명 출납을 담당했다. 그다음 한성부,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춘추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했다.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자, 외관직으로 가봅니다. 외관직, 지방관직이죠. 팔도에 관찰사를 파견했죠. 팔도의 관찰사, 그 다음 부목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 관찰사는 전국 팔도에 임명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은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와, 다 가지고 있었네. 그 다음 수령, 부목군현에 파견이 되었죠. 수령은 부목군현에 파견되었다. 부윤 또는 부사, 그죠? 목사, 여기 또 뭐 도호부사라고 돼요. 도호부사, 군수, 여기 대도호부사고 여기는 도호부사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령, 현감,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그냥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경관직, 외관직 살펴봤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one more time. 의정부는 관장이, 대장이 영의정이었습니다. 정일품이죠. 그래서 의정부는 백관을 거느리고 서정을 총괄했다. 그 다음 육조, 대장은 육조 판서죠. 정이품이다. 이호예병, 형공이 되겠다. 그리고 이 의정부와 육조의 고관들이 중요 정책회의에 참여하고 경연에서 정책을 협의하였다. 그 다음 왕권강화기구 얘기했죠. 왕권강화기구. 의정부와 육조를 같이 묶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왕권강화기구 묶어서, 그 다음 언론 3사 묶어서, 그 다음에 사관 묶어서 외워두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죠? 행복하시다고요? 네, 행복하게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왕권강화기구에는 승정원이 있죠. 승정원의 대장은 도승지, 정상품이네요. 그 다음 의금부는 판서, 종일품이에요. 의금부가 종일품이죠. 자, 그래서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비서기관이다. 그 다음 의금부는 특별사법기관으로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반역죄나 삼강 오륜을 어긴 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언론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되겠다. 사헌부의 대장은 대사헌, 사관원은 대사간, 홍문관엔 대제학이
관장이었죠. 사안부는 감찰 탄핵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중어헌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간쟁기관이죠. 사관원. 국악 및 모든 관리의 실정을 비판했다. 그다음 홍문관은 학술 연구 및 토론을 담당했습니다. 홍문관을 다른 이름으로 옥당이라고 했어요. 옥당. 또 왕의 자문에 응했다. 그래서 언론 3사는 언론 3사를 얼른 공부합시다.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그래서 그냥 언론 3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성부, 한성은 지금의 서울이죠. 그러니까 한성부의 관장은 판륜이었고요. 정이품입니다.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과 관련된 세 개의 기구를 삼법사라고 했는데 삼법사엔 한성부, 형조, 사헌부 또는 한성부, 형조, 의금부를 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좀 수준이 좀 너무 높은데 난이도가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삼법사는 한형사 또는 의금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춘추관 지사죠. 대장이 정이품이고요. 춘추관에서 뭐 역사 편찬, 보관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랬죠. 그다음 교소관 서적을 도서관 같네요. 서적을 간행했죠. 교소관. 그다음 성균관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 교육기관. 그다음 예문관 대제학이죠. 대장이 국왕 교서를 작성하고 역사를 기록했다. 그다음 승문원 외교 문서를 작성했다. 우리 고려시대 외교문서 작성은 한림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관이라고 해서 나는 여기까지도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외웠죠. 교성예승 이렇게 외우시든지 순서는 맘대로 해요. 교승성예 이렇게 외우시든지 고승이 성에 산다 이렇게 외우시든지 고승이 성에 산다.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만들어서 다 외웠다니까 안 믿네. 고승이 성에 산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교승성에 고승이 성에 산다. 사관이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면 그냥 명칭이라도 알잖아요. 조선시대에 교소관이 있었고 승문원이 있었고 이거 뭐예요? 성균관이 있었고 예문관 고승이 성에 산다. 이렇게 외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못 외웠다고 외웠다니까 믿어요. 경관직 중앙관직에 보면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육조는 우리가 좀 육조의 대장이 판서였고요. 이 정이품이네요. 육조에 이호예병 형공이 있었는데 이호예병 형공이 있었는데 각각 어떤 일들을 담당했는지 살펴봅시다. 이조는 문관 인사, 공신 책봉, 곡과 평정에 관한 행정. 그래서 2조다 그러면 문관 인사 기억을 좀 합시다. 2조 문관 인사. 공훈 공신 책봉이니까 공훈. 그다음 호조는 외우기 쉽네요. 호구조사. 그죠? 그다음 조세 부가와 토지 관리, 재정과 회계, 산업에 관한 행정. 호구조사, 호구조세 뭐 이런 거죠. 예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국가의 제사, 연회, 잔치죠 잔치, 외교, 교육, 과거. 그래서 예조는 예와 관련된 걸 다루었다. 외교, 교육, 과거, 의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외교, 교육, 과거, 의례 뭐 이런 것들 예조에서 담당했다. 병조는 무관인사. 아까 2조가 문관인사, 병조는 무관인사. 그다음에 군사와 관련된 내용, 그죠? 병조. 의장과 호위, 역마와 봉수. 이것도 뭐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봉수대에서 이렇게 불이 올라오고 해야 되잖아요. 무기와 기치, 성문의 개폐 이런 것들을 병조에서 담당했다. 형조, 법률이죠, 법률. 또 사면, 재판, 노비에 관한 행정은 형조에서 다루었다. 공조, 산림과 수자원, 공장, 건축, 토목, 광산, 야금. 그러니까 공조는 공대와 관련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주로 건축, 토목을 꼭 기억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호 예병 형공이에요. 2조 문관인사, 호조, 호구조세, 호구조세, 그다음 예조, 외교교육, 과거 의례, 병조, 무관인사, 국방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형조, 법률, 재판, 노비, 공조, 토목건축 등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요. 6조의 장관은 정삼품에서 정이품 판서로 승격하여 중요해졌다 이 말이죠. 재상이 6조의 장관이 됨으로써 독자성이 강화되었다. 6조의 서열도 처음에는 고려의 서열을 따랐으나 고려의 서열이 뭐예요? 예하고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병, 형, 공. 그러니까 이부, 병부, 형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순서로 중요도가 고려에서는 이랬는데 세종이 즉위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다? 이호 예병 형공 순서로 서열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조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얘기죠. 이 순서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유수관을 살펴봅시다. 유수관. 개성, 강화, 광주, 수원, 서울에서 가깝죠. 그래서 이들을 어디에다 집어넣었다. 지방직이 아니고 경관직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의품, 종이품 품계를 가진 사람이 배치가 되었고요. 비변사 회의에도 참여하였다. 유수관은 개성, 강화, 광주, 수원에 있는 이 경관직으로 손에 있는 정의품, 종이품의 벼슬을 가진 사람들을 유수관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경관직이었다. 그 다음 집현전. 왕이 세운 학술 연구기관이네요. 세종대왕 때였죠. 경연도 담당하고요. 왕과 학문을 토론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죠. 서연은 이제 왕자들이었죠. 고전을 연구하고 서적을 편찬했고 고전 연구, 서적 편찬.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인 정인지, 신숙주, 성상문, 최양, 박팽년 등이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습니다. 이 집현전 학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훈민정음 창제에. 그런데 세조 때 폐지를 했어요. 왜 세조 때 폐지했을까요? 세조 때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폐지한 이유는 세조가 단종, 그러니까 계유정난을 일으켜 가지고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를 했고 세조가 왕위 즉위하고 나서는 세조를 죽이고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요. 그들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집현전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선 집현전 학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를 시킵니다. 세조 때. 그리고 이후에 성종 때 이제 홍문관으로 다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현전이 세종대왕 때 집현전, 세조 때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홍문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역할이 정조 때 규장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홍문관은 우리가 옥당이라고도 했어요. 옥당. 별칭이죠. 별칭.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경연을 담당하고 교서를 작성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여 왕의 고문 역할을 하였다. 그 임무의 성격상 언관의 기능도 함께 언론기관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홍문관입니다. 규장각. 정조 때 설치되죠. 본래는 역대 국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 등을 하기 위한 곳이었으나 실제로는 진보적 학자들을 모아 붕당의 비디아를 막는 등 뭘 이용해서 뭘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규장각은 바로 정조의 개혁 정치의 중추 기관이 바로 규장각이었다.
여기서 서울 출신 검소관들을 기용하죠.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 이런 사람들이었죠. 제가 덕무랑 서희서 공을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서울 출신들을 규장각 검소관으로 기용하였죠. 다음 승정원, 국왕의 비서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국왕의 비서기관이다. 왕명 출납을 담당했죠. 그래서 국왕의 비서기관인 이 승정원과 왕의 특명에 의하여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는 왕권의 강화와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었다. 그래서 승정원과 의금부를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왕권 강화 기구다 이렇게 얘기했죠. 겁먹지 마십시오. 30등급 18품 30개라고 하는데 이 30등급에 대해서 지금의 공무원이 뭐 9급 공무원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이게 30등급이 있었대요. 18품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30등급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1품 있네요. 1품. 그 다음 2품. 그 다음 3품. 그 다음 4품. 그 다음 5품. 그 다음 6품. 그 다음 7품. 8품. 9품이 있네요. 그죠? 그런데 각 품계마다 정일품에서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정종이 다 있어요. 이렇게 정종, 정일품, 종일품, 정종이 있죠. 여기도 정종이 있죠. 정일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그 다음 정사품, 종사품, 정오품, 종오품, 정육품, 종육품, 정칠품, 종칠품, 정팔품, 종팔품, 정구품, 종구품까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9, 18. 18품계가 맞죠? 18품계죠. 18품계. 1부터 9까지. 1품에서 9품까지. 그런데 정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2, 9, 18, 18품계가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 6품까지는 다시 각각의 정종마다 상하가 또 있어요. 상하. 이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상하로 또 구분이 되어 있죠. 상하. 여기도 상하. 정이품 상위 하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종이품 상위 하위. 상하가 다 또 어디까지? 6품까지는 또 있었어요. 정삼품 상위 하위. 종삼품 상위 하위. 정사품 상위 하위. 종사품 상위 하위. 정오품 상위 하위. 말하다 보니까 헷갈려. 종오품 상위 하위. 정육품도 상하가 있었고 종육품도 상하가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6품까지는 곱하기를 4를 해야 돼요. 이 단계를 보니까. 왜 정일품 상위, 정일품 하위, 종일품 상위, 종일품 하위니까 4개잖아요. 그러니까 4, 6에 24. 수학 시간이네. 4, 6에 24. 그 다음 7, 8, 9품은 정종 2개씩만 있으니까 3 곱하기 2는 6. 그래서 24 더하기 6을 하면 얼마다? 30등급이 나오더라. 그래서 18품 30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삼품, 여기가 정삼품이죠? 정삼품 상위 이상을 뭐라고 한다? 당상관이라고 한다. 정삼품 상위 이상을 당상관. 그 다음 그 이 아래를 당하관이라고 하고 종육품 하위 이상을 참상관.
그 밑에를 참하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상관, 당화관, 참상관, 참하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네. 누가 이렇게 훌륭하게 도표를 잘 만들어줘요. 제가 했습니다. 자, 30등급 즉 18품 30개로 되어 있었다.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정1품에서 종 9품까지 9이 18인데 그래서 18품인데 종 6품까지는 자 30등급이다. 18등급 18품 30개. 6품 이상은 상위와 하위의 구분이 있었다. 이 6품 이상은 여기는 어떻게 되었다? 여기는 상위와 하위가 요 부분은 어떻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재밌어. 그죠? 종 6품 여기까지는 상위 하위가 있으니까 64, 24. 그다음 7, 8, 9품에는 정종만 있으니까 3, 2, 6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30단계의 위계질서가 있었다. 그 다음 정3품 상위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정3품 상위 이상을 당상관, 정3품 하위 이하는 당화관, 종 6품 이상은 참상관, 그러면 그 이하는 참하관이 되겠죠. 그럼 정상품 아주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나왔죠. 정3품 상위 문반은 통정대부고 무반은 절충장군이었죠. 그죠? 나머지 이제 정3품 하위 문반은 통운대부, 무반은 어모장군, 종6품 하위 문반은 선무랑, 무반은 병절교 이렇게 명칭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외우고 싶다,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18품 당연히 알아야죠. 정종 둘로 되어 있는데 9, 18인데 이걸 모르면 간첩이고, 그 다음에 30개가 되려면 어떻게 30개가 되냐? 6, 4, 24에다가 3, 2, 6 해가지고 6품까지가 4개의 위계질서가 있었다. 그죠? 정육품 상하, 종육품 상위 하위 4개죠. 4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6, 4, 24에다가 3, 2, 6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삼품 상위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했다. 여기 좀 알아두시면,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행복하죠. 정삼품 상위 이상을 우리가 당상관이라고 했다. 그러면 당상관 정도를 좀 외워두면 행복하지 않을까. 어떻게 외울래요? 이거 암기법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 볼까? 정삼상 그래 버릴까? 일단 쓰고 봐요. 정삼품 상위 이상이 당상관이네. 그죠? 정삼품 상위 이상이 당상관. 정을 3번 주면 정삼, 정을 3번 주면 정삼품 상위 이상 상당히 좋다. 정삼품 상위 이상은 상당히 좋다. 정을 3번 주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정절을 지켜야 되겠네. 말 되는데? 암기법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정을 3번 주면 정삼품, 정을 3번 주면 상당히 좋다. 이제 발음 같은 말이 계속 나오니까 어디로 가버렸어? 돌아와라 뿅. 자, 정삼품 정을 3번 주면 정 3번 주면 상당히 좋다. 정삼품 상위 이상이 당상관인데 상당히 좋다. 정절도 지켜야지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통정대부와 절충장군 이렇게 외우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당상관이 중요하냐면 이 당상관 이상이 되어야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해요. 뭐예요? 정책을 하는데 결정하는데, 그리고 관찰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정삼품 상위 이상이 될 때 정을 3번 주면 상당히 좋다. 정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외웠는데 방금 요 암기법은 지금 맞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데. 자, 주요 관세의 책임자, 잡다한 관세의 장도 제조란 이름으로 겸임할 수 있었다. 누구? 당상관 이상이니까 온갖 특권을 다 누렸다 이 말이에요. 또 믿을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참상관, 종6품 이상이었죠. 참상관이 목민관인 수령의 자격이 됐다. 참상관 이상이 되어야 목민관인 수령이 되었다. 그래서 당상관, 참상관인데 이 당상관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다?
정을 3번 주면 상당히 좋다. 그죠? 정절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삼품 상위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했고, 문반은 통정대부, 무반은 절충장군이라고 했다. 암기법 괜찮았네. 정삼품 정을 3번 주면 상당히 좋다. 정절도 지켜야 된다. 한품 서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관계의 진출에 출신 신분에 따른 뭐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품계에 뭐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 이런 거죠. 기술관과 서얼은 정 3품까지만. 몇 품까지요? 정 3품까지. 토관과 향리는 정 5품까지. 서리 및 기타는 정 7품까지 각각 한 품 서용되었고, 오직 양반만이 정 1품까지 오를 수 있었다. 또 양반의 지방적 차별도 심하여 평안도, 함경도의 출신은 고관에 등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래서 나중에 홍경래가 1811년에 차별에 반발하고, 그 당시 또 삼정의 문란으로 세도 정치기에,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죠? 한품 서용 뭐예요? 관계의 진출에 뭐 있었다? 출신 신분에 따른 뭐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 이게 뭐다? 한품 서용이었고, 정일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가능했다? 양반만 가능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조선시대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중앙정치제도를 비교한 건데요. 한 김에 한번 정리해보고 갑시다. 정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중앙정치제도 비교해 봅시다. 중국에서는 천지는 하늘 땅, 추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래서 여기를 천관, 여기 6개가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 천지 추나 추동에서 6개가 나왔어요. 자, 내신좌평, 내두좌평, 내법좌평, 결국 백제에서 우리 공부 다 해야 될 내용인데, 위사좌평과 병관좌평, 그 다음 조정좌평. 그래서 중국의 6조 체계가 백제에서 지금 만들어졌죠.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외울 때는 바보같이 이렇게 외우면 바보죠. 바보. 이렇게 외우는 게 어딨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신두 법 위병 조 위병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여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위병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고려 조선의 병부나 병조에 해당되는 게 백제에서는 위사좌평과 병관좌평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두법 위병조, 신두법 위병조, 위병은 같이 가야죠. 위병이 우리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딱 경계 근무를 쓰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위병인데, 위병이 따로 있으면 돼요. 위병은 같이 가야지. 신도가 위병조 이렇게 가죠. 통일신라 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위화부 있죠. 위화부. 그다음 조부와 창부, 그다음 예부, 그다음 병부, 그다음 이방부, 그다음 공장부, 예작부였죠. 저는 이것도 뭐 다 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조창, 조창이 그 조세를 거두어서 보관하는 창고라는 이름도 돼요. 여기는 그냥 조부 창부를 조창, 위조창, 예병, 그다음에 여기 장작, 장작 또 하나죠. 장작, 위조창, 예병, 이장작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저는 외웠냐고요? 다 외웠죠. 당연하죠. 이런 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거지. 이런 걸 이해한다고 하면 바보야. 그다음 발해는 충인의 지혜신. 발해부터는 여러분도 다 외웠을 거예요. 충인의 지혜신, 발해는 충인의 지혜신. 고려 이호의 병형공 됐죠? 이거 고려 이호의 병형공 이렇게 됐죠. 그다음 조선도 이호의 병형공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앙기법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신두법 위병조, 신두법 위병조, 신두법 위병조. 그다음 위조창 예병 이장작, 위조창 예병 이장작. 그다음 충인의 발에는 충인의 지혜신, 충인의 지혜신. 그다음 고려 조선은 이호의 병영공.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외울 건지 말 건지. 근데 외우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모두 다 내가 다 다다닥 정리해서 맞고 갈 수 있죠.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백제는 신두법 이병조였고요. 신라는 위조창 예병이 장작했고요. 발해는 충인의 지예신 했고요. 고려조선은 이호의 병형공 했죠. 원간섭기에 우리의 관제가 모두 격화되고 또 폐지됐거든요. 그 원간섭기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원간섭기에 고려의 이부와 예부가 전리사로 바뀝니다. 그 다음 호부는 판도사로 바뀌고요. 병부는 병부는 군대니까 군부사, 형부는 법이니까 전법사, 공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부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공부는 토목 건축 담당이었어요. 그 공부가 아니죠. 그리고 공부는 어쨌든 이 원나라 놈들이 못했나 봐. 그래서 공부를 폐지했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도 이해전, 호판 이렇게 외워두면 행복한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천관에 해당하는 얘네는 무슨 일을 담당을 했을까? 그 다음 지관에 해당되는 얘네는 무슨 일을 담당했을까? 그 다음 춘관, 하관, 그 다음 추관, 그 다음 동관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담당했을까? 먼저 이 조를 외워두면 행복하죠. 거의 비슷한 일을 담당했다고 보면 되니까 문관인사와 공운을 담당했다. 누가? 이조. 그 다음에 호조는 호구조세 인구 입에 딱딱 붙으면 돼요. 예조는 예와 관련된 거, 외교 교육, 과거 의례. 병조는 무관인사와 국방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 형조는 법률 소송, 또 노비를 담당했다. 그 다음 공조는 토목 건축을 담당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외워야 되냐고요? 외워야 됩니다. 이 외우는 게 행복해요. 외우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외워두는 게 여러분에게 행복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을 수 있으니까. 태봉의 관제도 살펴보고 갈 거예요. 진짜 너무 친절해, 너무 자세해. 태봉의 관제. 태봉이 누구예요? 태봉은 그 궁예가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죠. 거기에 관제가 있었다. 관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거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우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후고구려예요. 후고구려를 궁예가 901년에 세우는데요. 나중에 나라 이름을 마진에서 또 태봉으로 바꿔요. 이렇게. 그죠? 요 태봉. 광평성이 있네요. 광평성. 국사를 총괄하는 최고관청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조선의 의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겠죠. 장관은 뭐라고 했다? 시중 또는 광치나라고 했다. 자, 병부는 군사업무 담당했겠죠. 병이니까. 그 다음 대령부는 창부나 호부의 역할과 비슷했겠죠. 그죠? 그래서 재정 문제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 수춘부는 예부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죠. 각종 행사와 의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봉빈부는 밭을뽕자 빈을 손님이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담당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의형대, 여기는 형부와 같다. 법률이다. 그 다음 원봉성 문서 작성했고,
순군부 군사지휘권. 태봉에도 관제가 있었는데 뭐 광평성전도 좀 알아두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면 태봉이었겠다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적 합의기구 살펴볼까요? 정치적 합의기구. 삼국시대 고려에서는 제거회의, 백제에서는 정사회의, 신라에서는 화백회의가 있었죠. 그 다음 남북국 시대로 가면 남국인 통일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고요. 북국인 발해는 정당성에서 정치적 합의기구, 여기서 모든 걸 다루었다. 결정을 했겠죠, 정책을. 자, 고려로 가면 고려 전기에는 도병마사 얘기했네요. 제추식도 해가지고 우리 설명을 좀 했었어요. 제추식도. 그럼 또 이거 어디까지 설명을 가져야 돼? 제신과 추신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고려 독자적 기구인 식목도감과 도병마사였다라고 정리했었죠. 그 다음 도평이사사.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에 도평이사사로 바뀌면서 여기서 다 다루었다. 그 다음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 초에는 의정부에서 다루었죠. 임진왜란 후에는 뭘로요? 비변사에서 모든 걸 총괄했죠. 그 다음 대원군 때 비변사를 폐지하잖아요. 그래서 의정부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정치적 합의기구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